쓰러진 사람이 한우진이 아니라 이지혁이었다는 걸 고성희는 끝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다급한 외침이 병원 복도를 찢어 놓았는데요. 선배, 선배, 정신 차려요. 그 순간 사람들은 이지혁의 심장이 또 한 번 버티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이 바닥에 닿기 전에 먼저 무너진 건 지은호의 마음이었어요. 늘 밝고 긍정적인 척 버티던 지은호가 그날만큼은 숨을 삼키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면서도 손이 먼저 움직였고 이지혁의 손목을 붙잡고 맥박을 찾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왜 또 혼자 버텼어요? 왜 또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은호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이지혁은 쓰러진 와중에도 고집스럽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괜히 내가 흔들릴까봐. 그 변명 같은 말이 지은호를 더 미치게 했습니다. 지은호는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밀어낸 게 냉정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혼자 해결하려는 사람이라서였다는 걸요. 그게 더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병원 밖에서는 고성희가 완전히 다른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폭로 영상이 올라가자 여론이 뒤집혔고 고성희는 그 분위기를 타고 박진석을 끝장내기로 마음먹었는데요. 고성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빼앗겼어요. 아이까지요. 말은 피해자였지만 눈빛은 사냥꾼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무너지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팔아먹을 생각이었고 그걸 위해 우진의 흔적까지 일부러 흘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그 영상에서 감정이 아니라 단서부터 봤습니다. 박진석은 몇 번을 돌려보고 화면 구석에 찍힌 간판 하나, 밤 공기색, 배경 소음까지 전부 잡아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박진석은 비서를 통해 조용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우진 씨, 부산 동호병원 인근 원룸으로 확인됩니다. 지은호 씨가 함께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보고를 들은 박진석의 얼굴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흔들린 이유는 우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지은호라는 이름이 섞이는 순간 박진석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가출이나 잠적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지은호는 남을 해칠 사람도 아니고 돈 때문에 움직일 사람도 아닌데요. 그런 지은호가 우진을 숨긴다는 건 누군가에게서 지키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박진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차 준비해. 지금 바로 내려간다. 비서가 잠깐 망설였지만 박진석은 더는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자존심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내가 놓친 게 무엇인지가요. 5시간을 달려 도착한 부산, 우진이 머물던 원룸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박진석의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바닥에 쓰러진 우진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는데요.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우진을 끌어안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진아, 정신 차려. 우진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어른이 된 얼굴로 아주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박진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이 얼마나 늦었는지 그제야 제대로 봤어요. 구급차를 부를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박진석은 우진을 차에 태웠고 그대로 동호병원 응급실로 달렸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간 이식 후 거부 반응이 심각합니다. 지금은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떨렸습니다. 떨림은 공포라기보다 죄책감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병원 기록을 확인하던 박진석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우진이 이미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고 특정 시기에간 이식 수술을 받은 뒤 부산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술 날짜를 보는 순간 박진석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날은 고성이가 밤늦게 집에 들어와 좋은 일이 있다며 와인을 마시자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박진석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고성이의 좋은 일은 축하가 아니라 신호였고 그 신호는 우진의 삶을 바꾸는 수술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병실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을 때 침대 위 우진이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그 회피가 미움인지 두려움인지 체념인지 박진석은 굳이 묻지 못했어요. 말로 확인하는 순간 더 잔인한 진실이 튀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박진석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우진아. 이제야 널 찾아서. 우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대답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답하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서였어요. 그때 지은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올 거라고 예상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은 제 보호 아래 있었어요. 신분을 바꾸고 수술받고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왜 나한테 숨겼지? 박진석이 묻자 지은호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지은호의 눈에는 분노보다 피로가 먼저 있었어요. 회장님이 숨긴 게 아니라요. 누군가가 우진을 이용하려고 했거든요. 지은호는 결국 고성희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고성희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함정이었고 지은호가 그 함정에 걸려 돈으로 우진을 지키려 했던 시간들이었다고요. 고성희에게서 받은 돈이 있었고 그 돈이 우진의 병원비가 됐고 동시에 고성희는 그 돈을 핑계로 지은호를 계속 조여왔습니다. 10억이 있다는 걸 알고 변호사비로 2억을 뜯으려고 찾아와서 계속 괴롭혔어요. 지은호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박진석의 무릎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통제가 아니라 부채라는 단어로 자신을 바라봤어요. 내가 못 본 척한 사이 누군가는 내 집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걸로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박진석은 지은호를 다시 찾았는데요. 이번엔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박진석은 서류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 변명이 아니라 제 빚입니다. 서류는 500억 규모의 주식 증여 계약서였고 조건도 제한도 없이 지은호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걸로 마음이 편해지십니까?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해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더 비겁해질 것 같아서요. 지은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그 돈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우진에게 말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시작이어야 해. 결정은 내가 해. 그리고 우진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우진은 창백한 얼굴로 그러나 목소리만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누굴 무너뜨리려고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서기 위해 쓰겠습니다. 박진석은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진석은 지은호 앞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걸 자신이 가장 잘 알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조용히 정리되는 듯 하던 그때 박진석의 휴대폰에 고성의 라이브 알림이 떴습니다. 우진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오늘 또 방송했어요. 아버지를 험담하고 가족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보는 내내 고통스러웠어요. 그 말에 박진석의 시선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박진석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숨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이야. 세상에 드러낼 때.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연락했습니다. 우진 데리고 간다. 병원 허락은 내가 받겠다. 박성재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의 선택이 정의인지 전쟁인지 박성재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박성재가 더 괴로운 건 그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누군가는 가족을 잃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장을 보려는 거야? 그날 밤 고성희의 라이브 촬영장이 떠들썩해졌습니다. 고성희는 카메라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아이까지요. 그때 문이 열렸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석이 우진이 앉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거든요. 카메라는 그대로 돌아가고 있었고 시청자 수는 실시간으로 치솟았습니다. 고성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굳음은 연기가 아니었어요. 고성희는 우진을 죽은 카드로 만들 줄 알았는데 그 카드가 살아서 나타난 겁니다. 박진석은 카메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계속 말해보시지요. 고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웃음을 억지로 끼워 넣었습니다. 여긴 왜 왔어요? 사적인 문제를 왜 여기서 해요? 박진석은 말을 끊었습니다. 사적인 문제. 그리고 우진을 카메라 쪽으로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간 이식 수술 후 부작용으로 지금 치료 중입니다.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누군가는 고성희를 욕했고, 누군가는 박진석을 의심했고, 누군가는 우진의 얼굴을 캡처하며 진짜냐고 외쳤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그 한 문장이 고성희에게는 칼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울음을 멈추고 순간적으로 계산을 시작했어요.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걸 고성희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스튜디오에 경찰이 들어왔고 차가운 수갑이 고성희 손목을 감쌌습니다. 고성희는 미친 듯이 몸을 비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어. 고성희는 끝까지 부인하려는 얼굴이었는데요. 그 얼굴을 본 박영란은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박영란은 엄마 고성희가 무너지는 걸 바라면서도 동시에 자기 인생의 뿌리까지 같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박영란은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내가 믿고 살아온 엄마는 대체 누구였지?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화려병원에서는
이지혁이 공여자를 제때 받지 못해 다시 쓰러졌고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붙잡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성재도 이수빈도 이상철도 모두가 같은 공포를 공유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끝날 수도 있다는 공포요. 이지혁은 겨우 눈을 떴고 지은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히 왔지?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와서 선배 얼굴 보고 다행이에요. 이지혁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네. 그 말에 지은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지은호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요. 다시는 혼자 버티지 마요. 약속이에요. 이지혁은 잠깐 숨을 고르더니 지은호의 손을 자기 가슴 위로 올렸습니다. 여기 심장이 뛰는 거 느껴지지?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지혁의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어른의 울음이 아니라 버텨온 시간이 한꺼번에 터지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은 마지막으로 아주 무거운 말을 남겼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다시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날이 오면 내 모든 걸 너에게 주고 싶어. 재산만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켜온 선택도, 내가 살아온 시간의 의미도. 지은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사랑인지, 유언인지, 거래인지 지은호는 구분할 수 없었어요.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지혁은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지은호를 삶 안으로 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너무 늦어서,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일은 경고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없을 수도 있어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고 지은호는 지지 않겠다는 얼굴로 이지혁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박진석이 조용히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마음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고성이를 수갑 채웠다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요. 고성이는 이제 자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고성이가 마지막 순간에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박진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의 주인이 이지혁과도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박진석은 그제야 확신했는데요.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의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 첫 장에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성이 체포 직전 마지막 통화 상대 AP그룹 내부 인물로 추정. 박진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가 모르는 진짜 전쟁이 이 지역의 회복실 바깥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